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원자력 기술 회사 오클로, 이 오클로의 2025년 2분기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 전략, 특히 요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오클로의 기술, 특히 그 핵연료 전략,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최근 성과나 정책 환경이 오클로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첨단 원자력이나 에너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오클로가 행정부 정책 환경이 아주 우호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핵 관련 행정명령, One Big Beautiful Bill, OBD라고 하죠. 그리고 AI 행동 계획 같은 것들이요. 네, 오클로는 이건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명령은 정부 비축 핵연료, 심지어 플루토늄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또 핵연료 재활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규제 개혁으로 인허가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고요. OBB 같은 경우는 그 투자세 공제, 482나 45Y 같은 거요. 아니면 정부 대출 프로그램, 이런 실질적인 자금 지원의 길을 터준다고 보고요. AI 행동 계획은 역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연결하는군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면 안정적인 청정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지니까 오클로 같은 공급원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랄까, 연료 확보, 자금, 인허가, 시장 수요까지 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책 환경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그럼 오클로의 진짜 핵심, 기술과 핵연료 전략을 좀 더 보죠. 소형 고속로 기술을 쓰고 핵연료 재활용에 집중한다고요? 이 고속로라는 게 기존 원자로랑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오클로 전략의 핵심인데요. 이 고속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핵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 특정 핵폐기물, 예를 들면 플루토늄 같은 걸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재활용이 가능한. 그렇죠. 오클로는 이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나 인허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특히 핵연료 전략,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부 비축 연료도 쓰고 상업용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HLU라고 하죠. 이것도 확보하고. HLU요? 아, 그 차세대 원자로에 많이 쓰인다는 연료 말씀이시죠? 센트루스나 핵시움 같은 회사랑 파트너십도 맺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까지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연료를 만들겠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뭐랄까, 다른 원자로들이 좀 다루기 까다로워하는 플루토늄 같은 재료까지 활용해서 전력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잘 되면 핵연료 공급망 안정성이나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비축 연료나 재활용까지 상당히 야심차게 들리는데요. 근데 그런 다양한 연료를 상업적으로 안정되게 확보하고 쓰는데 기술적, 규제적 어려움은 없을까요? 물론이죠. 야심찬 만큼 도전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핵연료 재활용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도 문제지만 규제 허들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겠죠. 역시 아직 상업 공급망이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클로의 장기적인 성공은 이런 잠재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전략 아래에서 최근 2분기 성과를 좀 볼까요? 첫 상업용 발전소, 그 어로라 INL 건설사로 키윗을 선정했다고요? 네, 이건 첫 발전소 건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죠. 그리고 NRC 인허가 준비 평가 1단계를 완료했고 운영자 인허가 관련 보고서도 NRC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규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미군 시설 전력 공급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 NOTI라고 하죠. 이걸 받았고 KHNP나 Vertiv, 리베티 에너지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도 발표했네요. 네, 이런 성과들이 중요해요. 오클로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상업화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특히 그 미군 시설 계약 가능성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 파트너십은 오클로의 소형 원자로가 딱 목표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네, 분산형 전력 수요처 같은 곳이요. 그렇죠. 군사기지나 데이터 센터처럼 안정성이 중요한 곳들, 이런 시장에서 실제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서 의미가 큽니다. 재무 상황도 잠깐 보면요. 2분기 영업 손실이 한 2,800만 달러 정도 났는데 현금성 자산은 6억 8,3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영업 손실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 투자나 키위 선정 같은 상업화 준비 때문에 늘어난 비용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현금이 약 7억 달러 가까이 있다는 건 단기 운영이나 초기 건설 단계를 버틸 체력은 된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클로는 자신들의 고유 기술인 고속로와 그 다각적인 해결료 전략을 가지고 현재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업화로 나아가려는 계획이 꽤 명확해 보입니다. 네, 특히 해결력 공급 다변화와 재활용 전략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오클로의 발표 자료를 통해 그들의 전략과 최근 성과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 분야를 계속 주시하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오클로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 있는 변수들, 예를 들어 지금의 우호적인 정책이 과연 계속 유지될까? 해결료 재활용 기술이 정말 상업적으로 구현 가능할까? 아니면 그 HLU 시장의 변동성은 또 어떨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클로의 실제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